요거 잘 필기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2단원에서 배우는 그 연속함수 성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는 교재에 보시면은 그 41페이지에 딱 적어 써져 있거든요. 적어 써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우리 연속함수 성질은 크게는 4개가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전제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조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x는 a라는 지역에서 fx도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도 연속함수라는 가정이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fx라는 녀석에다가 c만큼 곱했다고 치더라도 얘도 당연히 연속일 거고요. 그냥 c에 키운 거일 뿐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gx라는 친구에다가 숫자 d를 곱했다고 치더라도 이 친구도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x는 a에서 여기서 지금 빼진 게 x는 a에서 이 소리예요. x는 a에서 연속이다. fx가 a라는 지역에서 연속함수고 g도 연속함수면 그걸 c에 키우든 뭐 숫자 100만큼 키우든 어찌됐든 연속은 보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f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준 것도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됩니다. 당연히 x는 a라는 지역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예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를 곱한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연속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를 나눈 것도 x는 a라는 지역에서 연속이긴 한데 얘도 당연히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g가 0으로 가면 안 된다. 그치? g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줘야 돼요. 알죠? 항상 나누는 녀석에 대해서만큼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할 건데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a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명제가 뭐냐면은 합성함수를 물어보거든요. f랑 g를 합성한 친구, 이것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x는 a에서 연속일까요? 라는 명제가 나온단 말이야. 얘는 절대로 a에서 연속이라고 판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았죠? 또는 g오브 fx가 주실 때도 있어. 얘도 여러분들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판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x는 a에서 지금 요 속함수 gx는 연속이니까 잘 예쁘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요 gx라는 녀석이 a가 아니라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맞지? a라는 지역에서 쓴 말 이해되죠? 우리 뭐 g에다가 1 넣어주면 뭐 5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뭐 g에다가 뭐 a 넣어주면 뭐 3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우리가 예쁘게 잘 연결되어 있는 함수일 거야. 맞아?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f 알파라는 값을 봐야 돼. 즉 알파라는 지역에서 f의 연속성을 봐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a라는 지역에서만 f가 잘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뿐 알파라는 지역에서는 f가 예쁘게 이어져 있을지 끊어져 있을지 알아 몰라? 몰라. 뭔 소리인지 이해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gx라는 녀석이 알파라는 값으로 갔을 때 그때 f라는 친구는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유추해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판정해 줄 수가 없어요. 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연속 아니야. 연속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구간에서 f랑 g가 연속
연속이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는 합성함수가 연속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럼 다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x는 a에서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야 라는 말이 주어졌다고 적읍시다. 자, 되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f도 이쁘게 이어져 있고 g도 이쁘게 이어져 있어.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c배 키우든 또는 뭐 d배 키우든 이 친구 다 연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해준 것도 연속이고 빼준 것도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해준 것도 연속이고 나눠준 것도 다 연속이에요. 단 남을 때는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괜찮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합성함수도 이때는 무조건 연속이다. f of gx라는 친구, 이 친구 연속이고요. g of fx도 확실하게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우리 명제 판단을 할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 건지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라고 한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연속일 때는 얘가 무슨 값을 향해 가든 상관없이 f도 어차피 전 지역에서 연속이니까 괜찮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근데 이거는 특정 구간이니까 특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2번 문제를 바로 가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기억상 39번 9페이지까지 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6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제가 말만 할 거야. 자, 기억 볼게요. 자, 우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함수 fg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기 볼게요. fx랑 gx가 연속함수래. 얘들아, 자, 문제 거기다가 밑줄. fx와 gx가 연속함수. 거기다가 밑줄. 자, 우리 저 말에서 딱 볼 수 있는 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아니면 그냥 연속함수라고 했어? 그냥 연속함수라고 했지? 그럼 이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연속일 때는 반드시 앞에 x는 a에서 연속함수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았죠? 근데 그 말이 없으면 모든 지역에서 연속함수야. 자, 그럼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면은 제가 합성함수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맞아요.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연속이야. 특정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우리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기억은 참.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제가 이딴 명제 알려줬습니까? f라는 녀석 연속이고요. 합성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을 때 속함수 연속이다. 이런 거 얘기했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뭐라고 하라고 했지? 거짓이라고 하라고 했지? 그치, 거짓이야. 알았죠? 거짓이고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왜 거짓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예시 상상을 못해. 시험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니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못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알려준 명제만 참여라고 해. 알았지? 알려주지 않은 명제는 일단 틀렸다고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남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게 막 말을 변동해가지고 막 맞는 명제인데 여러분들 틀린 것처럼 가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어차피 다 틀려. 니네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려.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려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아닌 거는 뭐 X라고 하시면 그래도 등급은 방어가 되실 거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봅시다. 자, fx도 연속, fx 곱하기 gx도 연속. 자, 그러면 g라는 친구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f라는 한 덩어리도 연속이라고 줬고 fg라는 친구도 연속이라고 줬을 때 g의 연속 유무를 판단해라 이 소리죠? 그럼 두 친구의 사칙연산으로 얘 만들 수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 맞죠? 극한이랑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 g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속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나눈 친구가 뭐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 돼.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 돼. 그치? 나눌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다. 널에서 널 나눠주면 쥐긴 한데, 즉 나누기에 대해서 연속인 건 맞는데 문제는 나눴을 때는 나눈 친구가 0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저 친구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 F가 0일 때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쓴 말 이해돼요 지금? 돼? 오케이. 그래서 땡. 나 제껴도 되지 이제? 넘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간 해보고 사인법 정리도 이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진도는 끝.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쉬워. 걱정하지 마. 얘들아, 구간이 뭐야? 구간이 뭐죠? 구간이라는 거 처음 들으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국어에서 구간 배우잖아. 구간이 뭐야? 괜찮아. 약간 구간이 이렇게 제한 지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약간 제한된 지역. 지역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구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범위예요.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범위. 알았죠? 구간이라는 말이 범위야, 범위.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라는 녀석이 크게 이런 유형들이 있죠? 뭐 A 이상, B 이하 이런 것들이 범위잖아. 이런 게 다 구간이에요. 뭐 A 초과, B 미만 이런 것들이 구간이죠. 범위니까. 그치? 뭐 해볼까요? 뭐 A 이상, B 미만 이런 거, A 초과, B 이하 이런 것들도 범위죠? 괜찮아?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X라는 친구가 B보다 작다 이런 것들도 범위죠? 이게 다 구간이야. 뭐 X가 B 이하이다 이런 것들도 범위예요. 뭐 X가 A 이상이다 이런 거 범위고요. 그치? 그 다음 또 X가 모든 실수이다 이런 것들도 범위예요. X는 그냥 다 된다 뭐 이런 소리잖아. 그럼 범위가 전체다 이 소리잖아. 구간이 전체다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A 이상 B 이하라는 이 범위를 수투에서부터는 이렇게 안 써요. 이제 우리가 A 이상 B 이하라는 그 범위를 원래는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것조차 수학자들이 귀찮다는 거야. 사실 왜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알았죠? 근데 귀찮대. 귀찮아가지고 얘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호를 포함한 친구 있죠? 이렇게 등호를 포함한 친구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대괄호를 쓰기로 약속을 해. 대괄호.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둘 다 등호 붙어 있죠? 그래서 대괄호 A부터 대괄호 B까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괜찮나요? 즉 등호가 붙어 있으면은 대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자, 그 다음 등호가 안 붙어져 있는 친구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하냐면 소괄호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소괄호.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야. 마치 좌표 느낌이랑 똑같은데 여러분들 좌표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이렇게 3,4라는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진짜 점을 의미하는 3,4일 수도 있고요. 이게 3초가 4 미만이라는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수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아니 뭐 간단하게 추격하겠다고 했으면 그치? 안 헷갈리게 추격을 하든지 그쵸? 근데 이제 좌표가 이제 졸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앞에 구간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알았죠? 너네들에게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구간 3,4 이렇게 주시면 3초가 3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때는 이제 또 라떼를 시전하는데 그치? 선생님 때는 그냥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을 해석할 때 마치 여러분들이 국어 할 때도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듯이 수학도 문제 읽을 때마다 저게 점인가 구간인가 잘 판단하면서 읽었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학은 수학일 뿐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구간이란 말을 정확하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대괄호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소괄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등호 없으니까 소괄호, 이 친구는 등호가 있으니까 대괄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 두 개가 있는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닫힌 구간. 자, 근데 저 닫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그 드라마의 엔딩 보면 뭐 열린 결말 이런 말도 있고 닫힌 결말 이런 말도 있지. 열린 결말은 상상해야 되는 거.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근데 닫힌 결말은 그냥 정확하게 딱 결말이 완전히 그냥 딱 완성된 거. 그치? 어떤 뭐 다양한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정해진 거. 이게 닫힌이죠. 맞아? 여기서도 그 뜻이야. 자, 닫힌 구간에서 왜 얘를 닫힌이라고 썼냐면 이 친구 첫 시작 정확하게 뭐인 거 알아요? A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마지막 끝 뭐로 끝나는 거 알아요? B로 정확하게 끝나는 거 알죠? 맞아? 그래서 닫힌이에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닫힌 구간.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자, A초가 B 미만이야. 그럼 여러분들 A초가니까 첫 시작을 뭐라고 해야 돼? A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A보다 살짝 큰 거 같은데. 그게 무슨 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H9.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수야? 말 못하잖아. 맞아? A초가. 그럼 그게 A 더하기 1인가? 그건 아니잖아. A 더하기 0.0000 더 시작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치? 그러니까 첫 시작 정확하게 모르고 마지막 끝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열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되죠? 열린 구간.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반은 닫혀있고 반은 열려있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가면 반닫힌 구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반 열린 구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단순하죠? 장명이? 그치? 장명 센스가 그치? 참 그렇고요. 자, 이 친구도 당연히 반닫힌, 반열린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 구간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친구들도 이제는 기호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거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이거 봅시다. x가 b 미만이래. 그럼 마지막 끝은 b인 것 같긴 하지만 b라고 확정해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끝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다음 첫 시작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야 되죠. 졸라 작은 음수부터 시작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잡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무한, 졸라 작은 음수 그거 숫자로 대답할 수 있어? 너네 이 녀석의 첫 시작 알아? x가 b보다 작다의 첫 시작을 알아? 모르지? 이렇게 써야 돼. 즉 무한대 기호는 무조건 열린으로 표현해야 돼요. 알았죠? 왜? 수가 아니니까. 첫 시작, 마지막 끝을 대답할 수 없으니까.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어찌됐든 졸라 작은 음수부터 b까지야. 그럼 졸라 작은 음수는 마이너스 무한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첫 시작을 숫자로 대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 자, 하지만 이 친구 마지막 끝은 확실하게 b까지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돼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A부터죠? A부터. 그런데 우리 첫 시작 A부터인 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지? A가 시작. 자, 그 다음 A 이상이니까 마지막은 무한대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숫자로 말해줄 수 없죠? 마지막은 모르죠? 무한이긴 무한인데 그러니까 여기 열려. 즉 무한대의 기호는 무조건 열린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도 표현해 볼게. 자, 모든 실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대까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대까지 들어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 나오면 모든 실수, 이런 기호 나오면 A 이상, 얘는 B 이하, 얘는 B 미만, 이 친구는 A 이상 B 미만, 이건 A 이상 B 이하,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됐죠?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별표 개 많이 칠 거야.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최대 최소 정리가 있고 사입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솔직히 완전 의미가 없는 정리야.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입값 정리가 너무 중요하고 사입값 정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저번에 그 강남 아파트 사준다 했죠. 이번에 목동 아파트 사줄게. 알았죠? 그래서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사입값 정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시험 문제 100% 출제됩니다. 어떤 학교든 상관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적을 건데 쌤 적는 그 모든 내용들이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야. 근데 일단은 갖다 적어. 알았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자, 열린 구간이면 안 된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라는 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A에서의 함수값과 첫 지역에서의 함수값과 마지막 끝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다를 때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연속함수이고, 쉽게 말하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함수인데 문제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된대. 됐죠?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자, 그러면 결론.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 fx라는 함수가 c라는 값을 가지는, fx의 함수값이 c라는 값을 가지는 그 x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게 사입값 정리고요. 자, 이때 c라는 값에다가 밑줄 빵빵 치시고, c라는 친구는 fa라는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과 b라는 함수값 사이의 값이셔야 돼요. a와 b에서의 함수값 사이의 값이 c여야 하고, 아무튼 그 함수값을 가지는 x라는 좌표가 반드시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진짜? 이해됐어? 천재인데? 명확하게 이해됐나요? 자, 무슨 뜻인지? 훌륭하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 자, 왜 이해됐다며? 영찬아, 이해됐지? 그치? 너무 잘 설명했는데, 나? 자, 바로 우리 사입값 정리 풀어볼까요? 이해될 리가 없는데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 무슨 뜻인지 설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쓰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이 친구는 요걸 말하는 정리예요. 쉽게 기하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부터 B까지라는 지역만 보겠대요. 자,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부터 자, B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제가 요 지역에서 함수 fx를 그려볼 건데, 함수 fx가 반드시 무슨 함수라고요? 연속함수예요. 끊어져 있는 함수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은 일단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A에서의 함수값을 얘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B에서의 함수 값을 얘라고 할게요. 다른 값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 쟤부터 쟤까지 연결해 줄 거야. 근데 연속 함수라고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이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연속 함수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요렇게 함수값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함수도 연속 함수죠? 세 번째는 뭐 이런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연속 함수 하나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라는 함수가 c라는 값을 가지는 x 좌표가 이 구간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c라는 값은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 사이값이래.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c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이해됐어요? c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그 x 좌표들이 적어도 해당 구간 내부에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함수는 얘였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c라는 값을 가지는 x좌표, 적어도 얘와 얘 사이에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만족했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도 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c라는 값을 가지는 지역, 이렇게 세 군데 보이시죠? 어찌됐든 구간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 맞아, 맞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도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 보시면은 이 친구가 c라는 값을 가지는 요 x좌표, 적어도 해당 구간 내부에 하나 이상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이해됐어? 그 소리예요, 사이값 쪽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알겠어. 생각보다는 되게 당연한 소리인 것 같아. 그쵸? 생각보다는 되게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쓰이는지를 알아야죠. 그쵸? 자, 사이값 정리는 어디서 쓰이냐면 방정식의 최소 실근 개수를 판정하는 데 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거 사이값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예요. 자, 됐죠? 방정식의 최소 실근 개수를 판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시를 안 넣어주면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다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2개 예시 쓰고 바로 이제 문제 풀 거야. 자, 처음에는 쉬운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fx는 0이다를 만족하는 x의 최소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방정식에, 이거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최소 실근 개수가 몇 개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일단 100%라고 생각하세요. 100%는 아니다. 90% 할게요. 90%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90% 이상 사이값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고 남은 10%는 평균값 정리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자, 10%는 평균값 정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확률이 누가 더 커? 사이값 정리가 압도적으로 크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뭐 쓴다? 사이값 정리 쓰는 거야. 알았지? 사이값 정리 썼는데 만약에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틀리면 돼. 알았죠? 이제 장난이고 맞춰야죠. 평균값 정리 배우고 나면 맞출 수 있어요. 알았죠? 아무튼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fx식을 딱히 주지 않아. 뭐 식을 줄 수도 있긴 해. 근데 fx식을 딱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값들을 제시했다고 쳐봅시다. 자, 예를 들어 f1은 내가 조사해봤더니 3이더래. f1 값이 3이더래. 근데 f2 값은 마이너스 5더래. 그 다음에 이제 f3 값은 마이너스 2더래. f4 값은 2더래.
구하려고 했는데 문제에서 일단 어떤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좀 대충 조사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정보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최소 실분계수를 이제부터 판정을 해볼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얘니까 얘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그럼 먼저 이 두 개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 미안해 안 썼다. fx는 연속함수라고 할게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연속함수. 자, 됐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연속함수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얘들아. f가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니까 1부터 2까지라는 지역에서도 무조건 연속이죠? 제가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연속이죠? 자, 맞죠? 자,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전제 조건 만족했죠? 1부터 2라는 지역에서 연속이고 함수값 서로 어때요? 다르죠? 자, 이 전제 조건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인값 정리라는 걸 쓸 수 있어.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봐. 3이라는 함수값과 마오라는 함수값 사이에 요 명이 존재 안 존재? 존재하죠? C라는 친구, 여기서는 C의 역할이 0이죠, 0. 보이시죠? C라는 역할이 0이야. 0이라는 친구가 구간 양끝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얘 사이에 0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인값 정리에 따라 최소 0이라는 값을 만들어주는 x좌표가 이 구간 내부에 하나 이상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최소 여기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이 발생해. 몇 개인지는 몰라도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는 소리야. 자, 내 말 이해됐어? 자, 여기서 사인값 정리가 들어간 거야. 되지? 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얘들아 여기도 봐야겠죠? 2부터 3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2부터 3까지 연속함수. 함수값 달라? 사인값 정리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졌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마오부터 마이 사이에 0이라는 녀석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사인값 정리. 그치? 근데 마오부터 마이 사이에 0이 있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 내부에 실근이 있다라고 보장해 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쵸? 실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이제 대답합시다. 자, 구간에서 연속 함수값 서로 달라.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어. 그치? 마이부터 2라는 친구 내부에 0 반드시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0이라는 값을 만들어주는 x좌표 반드시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돼. 이래서 이 구간 내부에 최소 한 개의 실근이 보장된다. 자,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2랑 3. 자, 여기 4부터 5까지 지역 볼 거야. 4부터 5까지 지역을 봤을 때 연속함수, 함수값 서로 달라.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어. 자, 근데 2라는 녀석과 3이라는 녀석 함수값 사이에 C라는 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0이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가 있다라고 보장해 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 소리야.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0 있어야 되죠? 마일과 3 사이에 0 있죠? 이해돼?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사이에 0이 있으니까 저 0을 만들어주는 x좌표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보장된다. 자, 그러면 최소 실근 개수는 무조건 몇 개? 3개. 답은 3개. 얘는 주거값 깨어나도 최소 3개는 실근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됐나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 자, 1일 때 3 찍었어. 1,3이라는 소리야. 자, 2, 마오를 찍었어. 2, 마오.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를 찍었대. 3, 마이너스 2.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얼마야? 4,2. 1,3을 좀 많이 위로 찍어야 되겠어요. 자, 1,3. 자, 그 다음에 4,2니까 뭐 대충 이쯤이라고 할까요? 4,2. 자, 그 다음에 5,3이라고 했죠? 5,3. 자,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 뭐 대충 이쯤? 6,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연속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이 함수가 0이
위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x축 대충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실근 최소 몇 개 나와 지금? 최소 3개 나오잖아. 당연한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기하적으로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이값의 명확한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 실근 개수를 파악하셔도 돼요. 자,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 별로 안 어렵지?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 더 해볼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풀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졸업하면 돼. 자, 전제 조건 쓸게. fx는 연속이야. fx는 연속함수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재미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자, fx는 x 더하기 1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최소 실근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적읍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할게요. 자, 또 이 친구가 이제 몇 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한 상태예요. 자, f1은 1, f2는 3이 아니라 f2는 한 4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뭐 f3이라는 친구는 뭐 마이너스 2 해보죠. 자, 그 다음에 f4라는 친구는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f5라는 친구는 8 해볼까요? 자, f6이라는 친구는 5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몇 가지 함수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fx는 x 더하기 1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최소 실근 개수가 몇 개냐? 라는 문제. 이것도 최소 실근 개수니까 사이값 정리로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사이값 정리는 fx는 c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x가 적어도 구간 내부에 있어야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근데 여기가 상수여야 되거든요. 상수. 근데 여기가 상수입니까 이거? 상수야 이거? 아니지. 이 상태로는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자, 그럼 뭐를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너네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빨리 얘기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못 풀면은 빨리 유치원 가서, 유치원은 아니지. 중학교 가시면 돼요. 그치? 유치원에서 이거 풀면은 이제 걔는 이제 체인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그치?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이항해야 돼요. 방정식의 기본 자세는 여기 우변이 뭐가 돼주는 게 좋아? 0이 돼주는 게 좋지. 그래서 이 친구 너네가 다 이항하지. 이항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죠. 얘도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줘야 돼? 이항부터 해야 돼. 자, 이항을 해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됐나요? 이항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fx가 주인공인 게 아닙니다. 이 식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를 hx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됐지? 방정식 풀 때 기본 자세만 생각해도 당연한 거다. 는 0으로 두고 풀잖아. 그죠? 다 이항해서 풀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hx라는 녀석의 함수값들을 조사해야 돼. 근데 너네는 알고 있는 게 이 6개의 f값을 알고 있으니까 너네들 기껏해서 h를 구해줄 수 있는 값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밖에 없어요. f의 값을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h1값, h2값, h3값, h4값, h5값, h6값을 계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자,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자. 자, h1은 f1에서 2 뺀 거죠? 여기다가 1 넣어주면 f1에서 2 뺀 거야. 자, 1에서 2 뺐네. 마이너스 1. 자, 됐나요? 자, h2도 봅시다. 자,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은 f2에서 3 뺀 거죠? 4에서 3 뺐네. 1. 자, h3 값은 자,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서 4 뺐다. 마이너스 6.
자, H4 값 계산해볼게. 자, F4 3에서 5 뺐죠? 마이너스 2. 자, H5라는 친구는 8이라는 녀석에서 6 뺐네요. 2. 자, H6이라는 친구는 자, 5에서 7 뺐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H도 연속함수죠. 너 연속함수고 직선도 연속함수잖아. 1차함수도 연속함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H는 연속함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 구간마다 사이값 정리 다 쓸 수 있죠.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마일부터 1이라는 함수값 사이에 0 존재 안 존재? 존재하죠? 마일이라는 함수값과 1이라는 함수값 사이에 0이라는 C값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치?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 발생. 자, 돼요? 자, 1부터 마이너스 6이라는 지역 내부에 0이라는 함수값 존재하죠? 그치? 여기서도 한 개의 실근 발생. 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에 0이라는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실근 발생 몰라. 괜찮아?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당연히 0이 존재할 테니까 실근 무조건 발생하죠. 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때도 0 무조건 거쳐야 되겠죠? 함수값 0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실근 무조건 한 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최소 실근 발생? 4개의 최소 실근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졌을 때도 풀어야 되지만 이렇게 변형 형태가 주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싹 다 이항해서 풀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웬만한 거는 설명 다 해드린 것 같아서 뭐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소 정리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사이값 정리 문제에서는 66번이랑 68번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산자가 문제가 너무 빈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 48페이지에 82번 문제 하나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48페이지에 82번 문제 있거든요. 자, 개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도 동그라미. 자, 이 두 개 추가적으로 오늘 풀고 끝낼 거야. 할 수 있겠죠? 좀만 견디자. 자, 그러면 우리가 66번이랑 68번 문제 빠르게 해볼게요. 요 사이값 정리 이해했으면 되게 어렵지 않아? 한번 해볼게. 자,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더하기 3x-2는 0이다 라는 요 방정식이 마이너스 1 내부에 마일초가 1 미만이라는 이 구간 내부에 하나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최소 실근이 한 개임을 보여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값 정리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부에 실근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친구가 가지는 함수값을 관찰을 해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닫힌 구간에서 요 함수는 무조건 3차 함수, 연속 함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걸 fx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괜찮죠? 저 왼쪽 식자체를 fx라고 생각한 거야. 즉, fx에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의 사이값 정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써야 열린 구간 마일 초가 1 미만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f 마일 값을 조사해보는 거예요. 자, f 마일 값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 1, 마 3, 마 2니까 마 6이죠? 자, 돼요? 자, 그 다음에 f1 값 계산을 해주시면은 1 넣어주면은 뭐라는 값이 나와? 2라는 값이 나오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6부터 2라는 이 친구 사이에 0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죠? 자, 괜찮죠? 지금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확정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마일 초가 1 미만 이 지역에서 적어도 얘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맞아?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근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우리 F-1이, 이거를 쓸 때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얘를 fx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fx를 x세제곱 플러스 3x-2라고 하면, 자, 우리가 사인각 정리를 써줘야 되는 구간이 얘죠? 이 구간이죠? 마 1 이상 1 미만 지역에서 fx는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이고. 자, 됐죠? 자, 그 다음 f-1값 항상 양끝값의 함수값 조사해야 돼. f-1은 -6이고 그 다음에 f1은 2죠? 맞아. 그러면은 두 녀석의 함수값이 다르니까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확인한 거야. 이해됐어? 임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에 따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이값 정리에 따라 -6과 2 사이에 0이 있다는 건 당연하니까. 그쵸?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따라 우리 열린 구간 말부터 1 내부에 한계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서술형 만점이야. 알았지? 즉 사이값 정리를 써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꼭 명시해줘야 돼. 사이값 정리는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3차는 연속이에요. 그냥 연속이라고 쓰시면 돼. 해당 구간에서 연속이고 여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열린 구간 내부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닫힌으로 써야지 열린 쓰면 감점 들어가. 알았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 전제 조건 다시 봐. 나 분명히 처음에 전제 조건 쓸 때 닫힌으로 썼다. 그치?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FA랑 FB가 달랐을 때 우리는 fx가 c라는 값을 가지는 그 x 좌표가 적어도 열린 구간 a, b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나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 실근이 있다는 걸 보장해 주려면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가라는 말을 써줘야 돼. 자, 됐죠? 자,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거 조사 들어가 주시고 그럼 다른 거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 자, 임으로 사이값 정리 완성. 됐죠? 전제 조건 완성. 자, 그러면 그냥 사이값 정리에 따라 이렇게 써주시면 돼. 뭐 길게 쓸 거 없어. 사이값 정리에 따라 한계 실근은 무조건 보장된다.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 됐죠? 그러면 만점. 내 말 이해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됐고 이제 다 보장됐고요. 뭐 거기서 f 마일 곱하기 f1은 0보다 작다. 그런 거 안 써도 돼. 알았지? 어차피 6과 2 사이에 0이 있다는 건 초딩더라. 그쵸? 저거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 써도 만점입니다. 대중?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f0은 a고 f1은 a-1을 만족시킬 때 자, fx-x 세제곱은 0이다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68번은 별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fx-x제곱은 0이다에 실근이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 라는 지역에서 하나 이상 실근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소리예요. 맞죠?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 써줘야 되겠지? 맞아? 이 구간에 하나의 실근이 보장되는 상황을 확인해달라 이 소리니까 사이값 정리를 써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라는 지역에서 자, 어떤 함수를 봐야 되냐면 요 함수를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x라고 새롭게 이름을 잡으세요. hx는 fx 빼기 x제곱이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hx는 연속함수겠죠? 자, 맞아요. 자, 이거 써줘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들 h0값 조사해줘야 되겠죠? 구간 양끝값. 자, h0값 조사해주면 f0 -0이니까 문제에서 f0값 줬어요. a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h1 봅시다.
자, H1이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1 넣어주면 F1-1이니까 자, F1이 얼마야? A-1이니까 A-2겠죠? 자, 그러면 함수값 다른 거 보여줬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사입값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hx가 0이라는 걸 만족하는 게 이 구간에서 꼭 존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0이라는 게 얘와 얘 어디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같지? 맞아요? 그래야지만 사입값 정리가 완성되지. 0이라는 녀석은, 즉 hx라는 녀석이 0이 된다 이걸 보고 싶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 0이 있어줘야 된다는 소리인 거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0이 있다는 건 얘가 음수면 얘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양수. 예를 들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면 얘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양수, 이 소리여야 된다는 소리죠? 즉 불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소리예요?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아? 한 놈은 음수, 한 놈은 양수. 그래 0이 가운데 있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입값 정리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A와 A-2 사이에 0이 있어줘야 되니까 A와 A-2의 곱이 무조건 무슨 수가 돼줘야 돼? 음수가 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입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쓴 말 이해돼요 지금? 너네 구호가 달라야 0이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조지지. 0이 없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둘의 곱이 음수여야 한다. 이게 나오고요. 그러면 A의 범위는 0초가 2 미만 이렇게 됩니다. 즉 A 값이 0초가 2 미만 값이 돼줘야 얘네들 사이에 0이 존재해서 사입값 정리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자, 82번 문제랑 83번 문제 하고 이제 10분 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다시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2번 별표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자, 우리 밑줄 칠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밑줄 좀 쳐보도록 할게.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거기다가 밑줄 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계속 같은 상태다. 이 소리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연속이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2x-6과 fx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항상 3x제곱 더하기 ax-99를 만족하더래요. 자, 이걸 만족할 때 f3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f3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fx를 알아야 f3을 구하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fx는 뭔가요? 얘를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를 막 나눠주면 돼? 여러분들 항상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눠줄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0이 아닐 때만. 얘가 0일 때는 못 나눈다. 그치? 그러니까 x가 3이 아닐 때는 그때는 fx라는 친구를 2x-6분의 3x제곱 더하기 ax-99로 인정해 줄 수 있어. 맞아. 자, 맞아요? 그치? 이거는 인정 가능. 그런데 연속함수라며 얘들아. 그럼 3에서 정의가 안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3에서 함수값 있어야 되죠? 그치? 그게 연속의 정의였지? 함수값 있고 좌극한 있고 우극한 있고 세 개가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3일 때는 함수값이 있을 거야. f3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뭔 값인지 몰라. b라고 잡아. 그냥 무슨 값인지 모르면. 자, 됐죠? 분명히 있어.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줬을 뿐. 자,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래? 연속 함수래. 자, 그러면 딱 3일 때만 함수가 얘에서 얘로 갈아타지 나머지는 다 얘만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딱 3이에요. 맞아요? 3 빼고 무조건 연속입니다. 왜냐면 3 말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fx 그냥 얘거든. 얘로 결정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연속일 리가 없고요. 유일하게 3에서만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3에서도 뭐 하길 원해?
연속이길 원해.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에서 연속이려면 이 녀석의 3에서의 극한값과 실제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연속인 거 맞죠? 자, 맞아.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치? 자, 즉 3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상황에서의 극한값은 얘로 계산해야 돼. 어찌됐든 3은 아니거든. 3을 향해 달려갈 뿐 3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은 너로 계산하는 거고, 근데 그 극한값이 누구로 같아야 되는 거고? B로 같아야 되는 거고. 자, 됐죠? 자, 그래서 리미트 x는 3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fx의 극한값을 계산할 거야. 즉 fx는 이때는 얘로 인정할 수가 있어. 3만 아니면 무조건 fx는 얘야. 자, 됐죠? 자, 근데 그게 무슨 값으로 같아야 돼? B로 같아야 돼.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극한식이 B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자, 그럼 꼴팍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대답해주세요. 자, 분모 0으로 가자.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 0으로 가야 되니까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얼마 돼야 돼? 제로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3 넣어줍시다. 27 더하기 3a 마이너스 99. 자, 이게 0 돼줘야 되니까 3a라는 친구는 99에서 27 빼주시면 72. a라는 친구는 24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24x. 자, a는 24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한값 계산해주면 b값 구해줄 수 있고, b값이 곧 너네가 구하고 싶었던 f3값일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극한값 계산 못하면 이거는 좀 심각하지? 그치? 이거 하면, 이거 못하면은 저 이제 손절. 자, 그쵸? 오늘 F3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끝.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프린티 이거 많아. 이 문제 꼭 정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83번 문제 하면 오늘 수업 끝. 그치? 자, 83번도 이것도 이제 틀려오면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제. 그렇지? 오늘 설명 잘 해줄 건데, 이것도 이제 시험장에서 틀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사과당도 다녔다고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알았죠? 명인학원 다녔다고 하시면 돼요. 이제 명인학원에 라이벌 있어요, 라이벌. 김진혁 선생님이랑. 친구. 알았죠? 그래서 이제 김진혁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하시면 돼요. 알았지? 용찬이가 이 문제 틀려왔다? 그럼 이제 홍보를 하는 거야. 나 명인학원에 김진혁 선생님이랑 정수는 얘기하지 마.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잘 맞았다. 정수는 알았죠? 자, 장난이고요. 자, 아무튼 자, 8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요 지금 1이라는 지역을 경계로 요 친구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로 확 바뀌어요. 맞아? 그러면 이 fx는 일단 1에서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좀 높은 함수죠. 왜냐면 계속 하나의 함수만 따라가고 있으면 절대 불연속일 리가 없어. 그치? 근데 갑자기 1 직전까지는 얘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로 점핑한 거잖아. 갑자기 함수 갈아타기 한 거기 때문에 불연속 의심점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놔야 돼. 여기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달라지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계마다 불연속 가능성이 발생한다 라는 생각 해주셔야 돼요. 언더스탠? 자, 그 다음 gx 봅시다. 자, gx는요 얘들아 불연속일 리가 있니 없니? 자, gx 보세요. gx 불연속일 리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냥 하나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이 참수가 끊어져 있습니까? 이 참수 끊어져 있다는 사람은 이제 됐죠? 할 말 있고요.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 g/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길 원하네.
지점만 조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G라는 친구는 불연속 의심점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누구는 불연속 의심점이 있습니까? F는 있죠? 어디에서 불연속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1에서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1에서의 연속성만 파악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연속인 거야. 쓴말 이해됐어?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따져볼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연속성을 파악해 주려면 뭘 조사해야 됩니까? 연속성. 자, 연속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이다. 틀려도 돼. 자, 도와줘. 자, 연속이다. 그동안 우리 연속이다. 오해왔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 뭐가 같아야 돼? 극한값. 그 다음 극한값만 같으면 돼? 그치, 함수값? 그 다음에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1에서 연속성을 판단해달라 라면은 1의 좌극한값, 1의 우극한값, 함수값 딱 3개 확인하는 거야. 3개 값이 모두 어때야지? 같아야지 연속이야. 다음부터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은 이제 분필을 던질 수가 있어. 퉁퉁퉁. 알았죠? 대답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X가 1풀로 갈 때나 X가 1일 때나 X가 1마일 때나 다 같은 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 됐어? 자, 즉 G 오브 F 1풀 값이나 G 오브 F 1 값이나 G 오브 F 1마 값이나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값을 모두 조사하셔야 돼요. 자,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F1풀 값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F1풀. 자, F1풀은 1의 우극한.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지? 맞죠? 그럼 자,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2A 되는 거 보이시죠? 2A.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는 2A. 자, 그럼 여러분들은 G2A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G2A는 여기다가 2A 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자, 2A 넣어주면은 4A 제곱, 그 다음에 2A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G 오브 F1 값도 계산해볼게요. G 오브 F1. 자, 1도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넣어주면 2A지. 맞아? 그럼 여기 G2A 되지. 자, 그럼 G2A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얘랑 똑같네. 넣어줄 것도 없죠? 완전히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럼 일단은 우극한과 함수값 같은 거 확인했다. 그럼 이제 좌극한 봐야지. 자, F1마 볼게요. F1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 넣어줘야 되지? 1 직전까지 얘야. 그럼 A 더하기 3이죠? 그쵸? 자, 그러면 A 더하기 3. 자, 그러면 G A 더하기 3. 여기다가 A 더하기 3 넣어주면 돼. A 더하기 3 넣어주면 A 더하기 3의 제곱 A에 A 더하기 3. 자, 그 다음 더하기 3. 이런 식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저 3개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됐어? 자, 그래서 너가 서로 어떻다? 같다를 만족하는 A값 찾으시면 답이 끝. 자, 돼? 자, 그럼 이제 정비할까요? 그럼 A제곱, A제곱, 2A제곱 6A, 3A, 9A 9, 3, 12 이 친구가 6A제곱 더하기 3 이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자, 이쪽 넘겨주면 4A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모든 상수 A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9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10분 쉬자. 고생했다. 시간을 좀 많이 넘겼네요. 자, 10분 쉬고 오늘 프린트물까지 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고일수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